옌 랭커의 동명의 소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감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철수 감독의 신작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하자면 이런 영화가 아직까지 제작되고 개봉된다는 것에 놀라움이 듭니다. 아니죠. 영화의 비수기인 2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관객들이 없고 관에 올릴 작품이 없는 지금이기에 개봉할 수 있는 거겠죠. 치명적, 금기, 위험, 유혹 등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로 홍보를 하지만 이 작품의 초라함은 결코 포장될 순 없을 겁니다. 여러모로 새끼가 떠오른 영화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는 점, 정사신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다는 점, 사회의 흐름 속 인물들의 심리에 집중했다는 점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새끼의 정사신만을 레퍼런스로 차용을 했지 그 어떠한 것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물의 빌드업, 이야기의 구조, 연출, 미술, 심지어 주구장창 때려박은 정사신 또한 어설프게 그지없죠. 우선 이 작품은 노골적으로 북한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배경, 의상,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이 떠오르는 사건 등 한두 군데가 아니죠. 하지만 이 작품은 북한이 아닌 알 수 없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조금의 논란이라도 피하고 싶어서인진 몰라도 영화 정보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의 모든 곳에서 북한과의 유사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것에서 차이점이 없기에 관객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영화는 시작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누구는 사투리를 쓰고 누구는 사투리를 쓰지 않고 영화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죠. 작은 것에서부터 쌓여가는 몰입감이 영화의 시작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다. 뭐지? 북한 사투리를 쓰면 대사 전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가? 전작인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북한 대사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이번엔 이렇게 한 건가? 등 긍정 회로를 열심히 돌려보죠.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이러한 긍정 회로를 절망 회로로 바꿔버립니다. 문어체를 고스란히 유지한 대사, 감정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연기, 하나같이 나사빠진 공간 미술들, 스테디하게 촬영되다 뜬금없이 퀵줌이 들어가거나 유사한 사이즈로 컷인이 들어가 대놓고 튀거나 대사를 무시하는 듯한 달리 속도 등 한둘이 아니죠.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불문율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 영화 또한 디테일한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캐릭터의 굵직굵직한 감정과 이야기의 메시지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이 좋지 못해서 영화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영화가 재미없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눈에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영화가 내세우는 인물의 관계와 감정은 성공적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가장 큰 약점이죠. 이 영화는 마차와 말을 거꾸로 달아둔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영화에서 만들어낸 상황과 인물 사이의 사건을 보고 감정적으로 준비되어야 캐릭터의 감정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되고 캐릭터의 행동에 납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동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작품은 관객이 울기 전에 캐릭터가 먼저 웁니다. 관객이 위기감을 느끼기 전에 캐릭터가 먼저 위기감을 느끼죠. 관객이 이해하기 전에 캐릭터들은 정사를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사전 준비가 없어요. 첫 번째 정사씬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키스하기 시작하죠. 뭐 무광이야. 간부가 되기 위해 그럴 수 있다 쳐요. 수련은 왜 그를 처음부터 원하냐고요. 남편의 무관심, 강압된 사회적인 틀, 모든 것들이 유추선에만 있지 흰 피부, 속옷, 다리, 가슴골 등 최소한의 정사를 위한 이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물론 저것만 있어도 정사를 할 수 있죠. AV에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영화 아닌가요? 그중 인물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멜로 영화 아닌가요? 새끼에선 일본이 침탈한 상황이라는 점, 정사라는 것이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여스파이의 수단이라는 점, 왕자즈 또한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수단을 쓰기로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관객도 이 점에서 납득을 하는 거죠. 반면 이 작품은 그 어떠한 준비를 했나요? 상황이 준비됐나요? 감정이 준비됐나요? 이후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수련이 정사 중에 기절하고 갑자기 무광이 위기를 느껴요.
비브라토 큰 음악이 깔리고 총에 시선이 가고 무광이 귀에 막 나레이션이 들리고 아니 머리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감정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위기일 순 있는데 위기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이 둘의 관계를 엮으려 노력합니다. 둘이 밥도 먹고 집을 나가 일탈을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작품은 무광의 전사를 좀 덜어내고 수련과의 관계 형성에 시간을 썼어야 했습니다. 큰 사건을 주고 싶지 않다면 어떠한 작은 한 지점이라도 있어야 해요. 지금은 감정들을 묶어둘 그 어떠한 것도 없으니 그저 표류하고만 있죠. 그리고 멜로 연출은 정말 유치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 영화의 멜로 연출은 그저 여성을 전시적으로 나열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방법이 PC주의의 관점으로 그러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하고 고민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성의 가슴을 보여주고 찐빵 2개로 이미지를 매치하는 연출은 2022년도에 나왔다는 점에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1962년도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나온 성량과 석양의 연결, 1968년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만들어진 뼈에서 우주선으로 이어지는 이미지 매치에 비교하면 아주 놀라운 퇴행이죠. 이후 이어지는 멜로는 중국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답게 수많은 정사신의 물량 공세로 밀어붙입니다. 화양연화의 순간의 마주침을 영겁의 시간으로 늘리는 마법이, 만추에서의 두 인물을 감싼 배경의 온도와 질감을 전달하는 신비함이, 색계에서의 거친 시대 상황에서 두 인물만을 끄집어내는 로망이 없습니다. 그저 정사의 나열이죠. 후반부에 무광과 수련이 다 때려부수고 울고 수소폭탄이니 원자폭탄이니 대결을 해도 애절함이, 뜨거움과 치열함도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오직 몇 안 되는 좋은 장면도 가린 정사뿐이죠. 캐릭터들은 주인공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모적으로 사용됩니다. 무광의 장인과 아내는 무광이 간부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갈등을 추가하거나 확장시키진 못해요. 퇴장 또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은 더 미비했습니다. 조성아 배우가 연기한 사단장 또한 좋은 연기를 통해 분위기는 만들지만 결국 주인공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서 위기감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수련은 가장 아쉬운 캐릭터입니다. 사실상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부분이 대사 몇 줄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롯이 연기로 모든 걸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사실 대사가 너무 안 좋았기에 아쉬웠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싶네요. 끝으로 영화는 엔딩과 쿠키 영상을 통해 여운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여운을 바라보고 영화를 감상하기엔 2시간 30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